마지막입니다. 코리아 근현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대사 5천년, 근현대사 160년이라고 그랬어요. 근현대사는 홍선대원군의 이제 개혁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미리 말씀드릴 게, 개혁과 개방이라는 것이 항상 근현대사의 시대 정신인데, 이를테면 뭐 등소평이 뭐 개혁과 개방을 했다.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가 또는 뭐 페레스트로이카, 그라드노스트를 했다. 뭐 이렇게 할 때 개혁과 개방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물론 등소평처럼 한 사람이 개혁과 개방을 같이 길게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원래 흥선대원군의 집권기간은 10년이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게 개혁과 개방을 다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건 시대 정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에게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친정체제로 들어간 고종 부부에게는 개방이 필요했던 것이죠. 개방은 개항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흥선대원군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세국 정책을 말하는데, 세국이란 말이 이제 뭐 개방을 반대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게 흥선대원이 요구할 것도 아니었고, 또 흥선대원군 10년 기간에 시대 정신도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그건 개혁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개방, 즉 문호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부가 제대로 정비가 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망쳐먹은 정부였냐면 이게 삼종문화로 해서 그 정근대 말에 완전히 다 망해버리다시피 한 그런 나라인데, 이걸 흥선대원군이 이제 집권하면서 이걸 전부 삼정을 개혁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양반 500년 양반 사회를 소원 철폐로서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지난한 과제이기 때문에 개혁 하나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 개방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세국이라고 말하는 속내는 그 대부분 고종 부부가 개항을 하는데 그 개항이 잘 된 것이 아니었죠. 이 나라가 망해먹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 책임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죠. 흥선대원군에게. 흥선대원군이 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 근대화가 늦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전혀 그 청량에서 땀 맞고 종로에다 눈을 기는 기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건 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고종 부부 특히 민비를 명성 황후라고 막 높이는 그런 문화가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 게, 뭐 제가 다른 그 문화평론가 강헌님의 이 평론 말을 빌어서 표현하자면은, 그 명성황후 그 뮤지컬 그 뭡니까 처음에 그 개봉할 때 가서 보고서 구토증 나서 혼났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렇게 무상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단의 그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역사로 말하면은 뭐 식민사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흥선대원군을 세국으로 몰아붙이고 민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명성황후라고 해야 한다라고 고집한다라든가, 그것도 특히 일본 핑계를 해가지고, 일본은 민비했든 명성황후했든 관심 없어요. 그 상관도 없고, 다만 그 명성황후가 그 일본인에게 시해당한 일, 그거는 일본 난인들이 시해당한 일은 아주 천인공날 일이지만 그건 그것대로고요.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는 명성왕후였지 명성황후는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뭐 고종이 그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이제 황제니까 돌아가신 민비, 명성왕후도 명성황후다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사후에 추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가? 이모군란이 1882년에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신식군대 때문에 뭡니까? 구식군대들이 이제 그 불만 때문에 반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명성왕후는 어디까지 쫓겨가면은 그 친정이 그 경기도 이천 장호원인데 거기까지 이제 도망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민씨척족들, 서울에 있는 민씨척족들은 이제 그 구식군대들한테 이 도륙을 당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명성황후 민비가 아주 큰 시책을 부릅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정권 안보를 위해서 자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 청국군을 불러들여요. 이때 청국군을 부대를 때 그 야스카이가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청국군을 끌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모군란을 진압했죠. 그리고 이제 대원군을 붙잡아왔죠. 청나라로 납치해 갔어요. 그래서 그 이모군란을 진압했는데, 그때 그 청군이 이제 눌러 앉아가지고서 그 야스카이가 말하자면 경복궁에도 그냥 완전히 무슨 무상 출입하고 말이죠. 칼차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식민지 종주국 그런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제의 강점기에 그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이때 이 민비가 청국군을 불러들이고 해서 우리는 이미 청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서재필이가 서대문 쪽에다 독립을 세운 것도요. 거기에 독립이 무슨 어디에 대한 독립이냐면은 일제에 대한 독립이 아니, 그때는 아직 일제가 우리 그 식민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청국에 대한 그 독립이에요. 그 영무문이라고 원래 그 청국군 이 사절단들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문, 영무문, 이 청나라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환영한다는 그런 문이거든요. 그걸 부수고 거기다 독립문을 세웠는데 그 독립이 이 청국에 대한 독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그 경복궁에서 고종과 민비가 창덕궁으로 이렇게 피해가가지고 거기서 또 민비가 청국군대를 부릅니다. 진압시켜달라고. 근데 이때 그 갑신정변 김옥균 일파들이 개화파들이 그 정변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개화를 하게 한 건데,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때 이미 지금 들어와 있던 청국군이 한 3,000명 들어와 있었거든요. 조선반도에. 근데 이때 이제 프랑스하고 베트남에서 프랑스하고 청국하고 이 청부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왜냐하면 그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때 이제 청국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부딪혔는데, 그 청부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한국 조선에 와 있던 청국군 가운데 3,000명 가운데 1,500명이 그 프랑스 갔단 말이에요. 그 전쟁하러. 그러니까 이제 1,000명만 남았으니까 우리 김옥균 개화파가 지금은
전배를 일으켰다 했구나 해서 갑자기 일으켰는데 1500명도 뭐 그 만만한 분들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다 도망갔죠. 개혁파들은. 그리고 이제 그 개혁파를 도울 거라 했던 일본은 뭐 그냥 또 일본대로 그냥 나중에는 뭐야 발뺌을 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그 82년부터 84년까지 우리가 이 여러 서양 미국, 일본, 청나라, 러시아, 독일, 프랑스 뭐 많은 나라들하고 이제 이 개항을 했어요. 수교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대원군의 개혁이 있고 나서도 고종 부부가 개항을 했지만 우리가 열강들하고 개항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모익감도를 한 거죠. 노인감도를. 쉽게 말하면 전부 열강들이 우리나라에서 뜯어먹을 생각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개혁과 개방이 순서가 있고 개혁이 잘 되고 난 뒤에 개방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나마 대원군 개혁이라는 걸 고종 부부가 다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무위로 돌리고 다 해서 개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들 안 된 거죠. 좋게. 말하자면 모익감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원군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세국을 한 바람에 우리 개혁이 늦어진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 계약을 조약을 많이 맺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이때도 이제 이 사실은 이 다시산 갑신정대 때 청국군이 이제 철수했었어요. 진화하고 나서. 철수하면서 청일 양국군이 서로 철수하면서 탄진조약을 맺었어요. 자기들끼리. 뭐냐면은 조선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어느 일방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쌍방이 같이 들어오고 알려주기로 하자. 근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는 님비가 또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또 청국군을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청국이 들어오면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일본에다가 우리 이번에 저기 조선에서 부르니까 간다. 그러니까 일본군도 옳다구나고 이제 들어왔어요. 어디로 들어왔냐? 이 동학혁명이 호남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일본군이 호남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온다라면은.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일본군 뜻이 달라요. 이게 탄진조약에서 이제 청구에 들어오니까 일본군도 들어왔는데 일본군은 인천 제물포로 해가지고 서울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경복궁을 점거합니다. 이제 그러기 직전에 전주에서 동학군하고 그 정부 측이 화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동학군하고 정부 측이 전주 화약을 맺어가지고 일단은 서로 이제 그 철수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직감수 사찰을 하고 뭐 이런 패전 계획안을 이제 정부가 잘 이행하기로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랬죠. 청국군한테 또는 일본군에게 이거 잘 해결됐으니까 돌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부를 때는 우리 마음이 좀 올 때는 그래도 나가니까 안 나가죠. 청국군도 안 나가고 일본군도 안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서로 이렇게 또 전쟁을 해요. 청전쟁을 웃기는 일이죠. 우리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일이 영투가 틀어진 거죠. 그러는 한편 이제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거해가지고서 또 저기 하고 뭡니까 이 정부로 하여금 친일 내각을 만들게 한 거죠. 김홍진 내각인데.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 동학군하고 맺은 갑오 농민혁명 그 동학군하고 맺은 전주 화약의 내용을 거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개혁은 빼버리고 그것은 그 농민혁명 이야기니까 빼버리고 다른 것들을 이걸 뭐 이 정부가 해야지 주도적으로 무슨 전주 화약을 그대로 딴단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정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정청은 이제 그 동학혁명 그 패전 계획안을 하기로 한 그 기관인데 그걸 교정청 없애버리고 이제 정부가 한 거죠. 그 갑오 을미계획인데 정부가 한다고 해도 친일 내각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김이 들어간 방법으로 그래서 그 토지계획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계획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다시는 잊지 않는 그런 계획이 되어버렸죠. 그 이제 동학혁명이 이제 진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듬해는 을미사변이 일어났잖아요.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그 일본 낭인들이 우리 이제 명성 왕으로 시해를 했어요. 그러자 고종은 이제 아가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던 거 파천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선이 망해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조선이 망한다는 것을 꼭 무슨 일제강점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미 이 왕이 궁을 버리고 외국 공간으로 도망간 거 파천이라고 이제 왕이 도망간 거 파천이라고 해요. 도망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 자체가 이제 망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 공산에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경복궁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제 어디로 돌아오냐면 덕수궁으로 돌아와요. 왜냐면 덕수궁이 그 러시아 공산과 가까운 옆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이제 겁이 나서 와가지고 이제 그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없애야죠. 웃기도.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대한제국이에요. 이것을 이제 구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1운동 때 새로운 대한민국이 신한국이라는 게 구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한말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 때 일어난 한국이 신한국이란 말인데 이게 구한국이기 때문에 3.1운동 1919년에 대한민국 1.0이란 말이 맞아요. 이게 맞는데 아주 최근에 무슨 뭐 대한민국 그 1948 건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구한국 뭐가 되는 거예요. 신한국이 했다니까요. 그럼 이게 신한국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것은 하나만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광무 1년이라고 연호를 정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국제란 말이 이제 요새로 말하면 헌법 같은 건데 이제 황제국가의 국제를 공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고종이 독립협회 세자들의 독립협회는 비교적 우호적 있어요. 처음에는 이 독립협회는 이 입헌민주정을 주장하는 그런 정치 기구인데 입헌민주주의가 왕정은 존중되는 거죠. 근데 이 고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독립협회가 공화제를 주장한 줄 알고 또 왕정 자체를 이제 부정할 줄 알고 뭐 어떻게 했냐면은 나중에 해산을 시켜버려요. 또 그 한국협회라는 어연단체를 동원해가지고 해산을 시켜본단 말이에요. 1898년에.
그리고 이제 1904년에 내일전쟁이라는데 내일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이 이제 이겼는데 일본이 이기게 된 데는 미국과 영국이 연폭적으로 그 지원해가지고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은 러시아가 아시아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그쪽에서 이겼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졌지요. 지고 러시아는 뒤로 이제 무너지죠.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일본의 그 통감으로 와서 을사의약을 맺었고 을사의미 이제 의병들이 또 반발했고 신민회라는 것이 이 지하단체가 구성이 됐는데 이게 공화제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보안회라든가 1904년 보안회, 1905년 대한자당회 이런 것들은 그 1907년 이제 신민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그 민간 단체들인데 그 중에서 신민회가 공화제를 주장했고 1907년에 구성이 됐고 여기 신민회 멤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도 있죠. 그리고 이제 경수국지 1910년 그 조선 총독부가 이제 무단 통치를 10년 동안 합니다. 이 1910년에 경수국지가 있고 1919년 3정도까지 10년이죠. 그러니까 무단 통치를 하기 때문에 경찰이 아니라 헌병들이 경찰 노릇을 하고 또 태역이라고 이렇게 가벼운 형들도 이렇게 곤장을 치는 아주 야만적인 그런 형벌 제도도 있고 있어요. 10년 동안 아주 혹독하게 해서 이 조선에서 의병이 보고 같은 싹을 다 문질러버렸어요. 전부 다 이때 이제 독립운동이 대부분 해외로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갔죠. 그리고 이제 1919년에 이제 고종 장례식인데 이때 이제 3.1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독립선언을 했고 이제 그때 우리가 만든 것이 공화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민주정이고 무슨 왕정이고 필요 없이 공화정. 그 당시에 고종은 죽었고 순종이 뭐 이렇게 이왕으로 있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왕명 국가를 만들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공화정을 만들자고 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대한민국 1.0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사람들이 신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구한국인 거죠. 그 대한제국이. 이 대한국이라고 해서 구한국. 이것이 뭐냐면 고종이 만들었던 서포트 대한제국이 구한국이고 이게 신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이 됐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연해주도 있고 상하이도 있고 서울에도 있었는데 그렇게 발전해서 안 되니까 상하이 임시정부 합친 거죠.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1920년 이제 19년에 세웠으니까 20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라든가 김자진의 청사일 전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일 무장투쟁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항일 무장투쟁이 이제 출범을 한 거예요. 명실공히. 그리고 이때는 이제 해외에 그 국외로 나가 있는 무장투쟁조직들이 전부 다 서로 연대하고 연대도 되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또 서로 연락망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을 발행했는데 서재필이가 만든 독립신문하고 글자가 달라요. 여기는 한글로 썼고 여기는 한자로 썼기 때문에 혹시 그 독립신문 사진에서 독립신문이 한자로 써있는 이 제호가 한자로 써있는 것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고 한글로 독립신문이라고 써있는 것은 그 서재필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30년대에도 이봉창, 윤봉길은 이제 그 김구 선생이 대한애국단을 만들어가지고 한인애국단을 만들어가지고 주로 이제 이봉창은 히로이토 천황 암살, 윤봉길은 이제 홍구공원 상해 홍구공원 폭탄 던져서 시라쿠라라든가 여러 이제 그 일본의 그 군 수뇌부를 죽인 그거죠. 그다음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독립군당 또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이렇게 주로 이제 이 만주 지역에서 항일 투쟁을 했던 그런 군대들 이야기고 40년대에도 이제 김원봉의 의열단이라든가 이런 활동 김원봉 의열단 활동도 국내에서 나오고 국외에서 했었죠. 더 먼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조선의용대를 리드했고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가 그 김구가 이끌고 있는 한국한국군 그걸 이제 같이 합류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항일 무장투쟁을 이어갔고 그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일본이 일제가 병참 기지화 정책을 하고 민족말살 정책을 하고 뭐 이런 아주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하던 이제 그런 때였죠. 총동원 체제라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출 하다못해 뭐든지 부족하니까 뭐 비행기도 만드네 뭐 해서 심지어 교회 정도 다 뜯어가고 그 집에 밥그릇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뺏어가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됐고 이랬는데 한 3년 동안 이제 미 군정이 실시가 되고 38선 이부에서 이제 소련 군정이 또 실시가 되겠는데 자꾸 이제 이승만이 이제 단독 정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은 통일 정부를 해야지 단독 정부를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먼저 단독 정부를 만들면은 북한에서도 옳다구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분단되니까 통일 정부 만들자. 그게 이제 그중에 하나가 제주 4.3이에요. 그러니까 48년 4월 3일이 아주 정부가 만들어진 전인데 5월 10일 날 총선을 해가지고 남한만에 단독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주 4.3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제주 4.3을 이제 주로 이제 그 서부 청년단이라든가 우리 군정이 아주 그 잔인하게 진압을 했고 그리고 이제 8월 15일 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승만 정부 역시나 같이 합세가지고 제주 4.3을 엄청나게 이제 가혹하게 그냥 뭐랄까 소탕한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말할 수 없이 아주 무자비하게 해서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그해 10월 달에 여수 순천 항명 사건까지 이어져요. 왜냐하면 이 진학군을 보내니까 이 진학군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같이 동족에게 총을 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이제 그걸 뭐 반란군이라고 그러죠. 항명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명군을 또 이제 진압한다고 아주 그냥 여수 순천에 피바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죠. 그 이제 재원국부 총선을 해서 이제 이게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광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이 이제 출생한 거.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이점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꾸 1919년 건국이네 1948년 건국이네 이렇게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분명히 신한국 1919년에 있는데 이거를 1.0이라고 그러고 1948 건국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 2.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전이 달라진 거죠. 이승만은 이제 4.19 혁명으로 자유당 독재가 무너졌고 그 들어선 것이 이공화국인데 이게 장면 민주당 내각이죠. 이것도 이제 5.16 군사 쿠데타로 군사 정변으로 무너졌고 한 9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정면 내각은 무능하다는 그런 박정희 그 군부가 무능하다고 말했지만 무능하고 자실 것이 없는 것이 9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원래는 군대로 돌아가겠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했던 건데 5.16 군사 쿠데타를 돌아온 게 아니라 2년 만에 이제 출마한 거죠. 헌법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그때 사실은 그 윤보선 후보하고 표차가 15만 표차기 때문에 오죽하면 윤보선 후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대통령은 자기라고. 어떻거나 박정희가 당선돼가지고 72년 그가 유신 쿠데타 때까지 이때까지는 뭐 삼성계엄이 중간에 있긴 하지만 그런 대로 잘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유신 삼성계엄 그러니까 유신계엄 유신 독재헌법을 만든 그 사공화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공화국도 박정희고 사공화국도 박정희인데 이걸 나누는 이유가 이제 그 유신 독재 때부터는 사공화국이라고. 왜냐하면 또 이 사공화국 안에는 박정희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규하라든가 전두환까지 다 있거든요. 전두환 5.18이요. 할 때가 여전히 유신 독재헌법이에요. 그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날 이제 김정일한테 안선당했는데 그로부터 한 2달도 채 안 돼서 79년 12일 12.12 사태 때 그 정승화 육군사령관을 전두환 그 보안사령관이 쿠데타를 그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말하자면 잡아놓고 이제 신군부가 이 군부를 장악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5.18 강주 그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이거를 유혈 진압하죠. 그 강주 민주화운동인데 그래가지고 유혈 진압에서 이제 눌러놓고 그때 이제 전두환이가 5공화 헌법을 만든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체육관에서 뽑는 거예요. 유신헌법도 대통령은 체육관에 뽑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거 이제 7년 단임제이긴 해요. 이거 만들었는데 이제 7년 동안 그래서 전두환이가 여기서 1년 한 거다 해서 한 8년 정도가 해먹고 있었는데 87년 6월 10일 날 이제 그 6월 항쟁 시민에게 터져가지고 이 체육관에서 뽑는 거 그만하고 직선제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다음 차기 후보였던 노태우가 한복선언을 합니다. 6월 29일 날. 그 6.29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13대 대선이 직선제로 이루어졌죠. 87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6공화국 헌법이죠, 그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87년에 그때 연말에 선거해가지고 노태우가 당선이 됐어요. 그 노태우가 88년까지 88년 2월 25일 날 그 취임을 했는데 이 6공화국 헌법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여기 1919년에서 45년 또는 48년 때까지 이 다음까지 한 40년, 30년. 그 다음에 대한민국 2.0 48년부터 88년까지 한 40년. 30년, 40년, 이게 이제 지금 또 한 4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 2.0, 3.0 나눈 거예요. 나눠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육공화 헌법은 그야말로 대통령 직선제법인데, 5년 단임제고, 6월 혁명을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헌법이고, 이것이 40년 가까이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긴 하지만, 헌법을 좀 고칠 것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훌륭한 헌법이다. 여기서만 헌법이 9번 바뀌었어요. 이게 8차, 이게 9차기이니까. 그 얘기는 바꾸지 않았죠. 그러니까 9번 바꾸면서 40년과 바꾸지 않으면서 40년이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헌법입니까? 그 6공화국 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면 이제 7공화국 헌법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특히 이 88년 서울 올림픽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요새로 말하는 이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노태우가 잘한 것이 없는데 그 북방 정책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소련과 국교를 맺고 또 그래가지고 이 노태우를 이어받은 이제 김영삼이가 그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그 동유럽 거기도 공산국가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 수교를 했어요. 그 북방 정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 노태우가 북방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 올림픽 때 그 소련이나 중국이나 그 공산국가들이 전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20위 안에 공산국가가 9개나 들어있어요. 그 올림픽 서울 올림픽 그 순위 종합 순위. 그리고 이제 그에는 또 50비 이제 50일 끝나고 나니까 50비리 특검이라든가 강조 5.18 특검이라든가 이런 특검들 했거든요. 그다음에 언론 그 탄압 특검이라든가 그 언특, 우특, 강특 이렇게 이름을 줄였는데 특검 3개나 있어요. 지금도 특검이 3개잖아요. 윤석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강명 특검. 그때도 3개 했어요. 강주 특검, 언론 특검, 그다음에 50 특검.
그리고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김영삼 문민정부는 이제 금융실 문제를 했죠. 이거 큰 공로죠. 그 다음 IMF 환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IMF가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적으로 IMF 식민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 이제 김대중 노무현인데, 김대중 때 이제 근무기를 하고 IMF를 확실히 다 갚았다든가. 예. 근데 이제 이 평화적 정권개최라고 말하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승만 자유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영삼, 신한국당까지, 완전히, 정권개최, 이 장면 내가 잠깐 있긴 하지만 거의 9개월이 금부시했고, 일당으로 이어왔는데, 김대중 때 와서야 이제 예약 개최한 거죠. 평화적 정권개최 선거 하나로. 그건 육공화국 헌법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야 돼요. 그 전에는 안 되고, 옛날에 뭐 체육관에서 뽑았는데 말도 되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IMF 깠는데 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IT 인프라를 깔았어요. 강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깔고 해가지고 이 초고속 인터넷을 그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IT 선강 국가가 됐는데 그 기회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다든지 이런 것들. 노무현 대통령도 이 김대중 개혁을 이어갔고, 그다음 이명박 박근혜 때 와서